자,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간을 모델링하고 카운터랑 싱크대 그리고 로고 정도까지, 그리고 샤시, 유리 이런 기타 등등 기본 건축 뼈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모델링 해봤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델링 되지 않았던 이런 집기류를 한번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일단은 박스 형태에서 대부분 모델링 되어지는 형태고,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릴지 한번 보고, 자, 그리고 이런 거울 뒤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에 가보면 이런 간단한 이런 선반 형태의 벽체. 자, 지금 이 바닥에 걸레바지가 지난번에 모델링 하면서 빠져버렸네요. 자, 이것도 하고, 우측에 또 장이 있고, 그리고 계단 형태의 어떤 디자인이 있고, 뒤쪽에 이런 선반들. 자,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품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의자라든지 화분, 이런 커튼,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은, 자, 에어컨도 그렇고, 자, 대부분 이제 소스를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졸업해서 아니면 나는 이런 전공을 3D 쪽으로 정말 살리고 싶은 친구들은 얘를 꼭 모델링을 해봐야 되겠죠. 직접 모델링해서 모델링 실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이번 수업의 목적은, 자, 이 15주라는 이 수업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델링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이 V-Ray까지 모든 과정을 한다는 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공간 모델링과 그리고 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실내 공간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15주라는 시간은 워낙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전체적인 맥스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조명과 라이트 카메라, 이 공간 모델링과 이 재질, 이 모든 것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공간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장부터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CAD 도면을 불러왔었죠, 인면도에서. 자, 이 CAD 도면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얘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박스 스냅을 켜주고, 자, 박스에 들어가서, 자, 길게 이 도면의 인면의 형태대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럼 2400에 30에 사이즈가 30 해주면 돼요. 30각 프레임에. 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얘를 우클릭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경우는 모디파이에 가서, 얘를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에디트 폴리에 들어가셔서, 자, 일단 이 도면에 맞춰서 이 각재 프레임들을 나눠줘야 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퀵 슬라이스, 자, 우클릭, 퀵 슬라이스 찍고, 자, 나눠지죠. 항상 스냅을 2.5로 켜고 작업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킥으로 그냥 다 나눠 버릴게요. 자, 여기도 자,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빠른 친구들은 유튜브 화면을 조금 느리게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 놔도 여기 퀵 찍을 데가 없다,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엣지에 들어가서 한 놈을 선택하고,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챔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를 15만큼, 자, 시그먼트는 0으로 15,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위치가 안 맞죠? 자, 항상 축은 센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Y축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자, 이 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축의 XY축을 보면, 자, 노란색으로 XY가 다 노랗죠. 자, 이런 경우는 얘를 움직이면 축에 상관없이 움직이게 돼요.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X축을 한번 클릭만 해줘도 X축만 노랗게 변했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Y를 한번 클릭해주면 얘는 무조건 Y축으로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XY의 이 사선 부분, 자, 이 지점을 잡으면 어때요? 이 축이 전부 다 노랗게 변하죠. 이럴 때는 축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물체의 센터에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단축키가 F5가 X축이고 F6이 Y. 자, F7은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자, 퍼스펙티브에서 이 Z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F8은 5, 6, 7, 8을 합쳐놨어요. F8만 계속 눌러도 축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같은 경우는 Y축으로만 내리기 때문에 Y만 활성화시켜서 얘를 딱 내려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여기가 없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제일 밑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얘가 없구나. 이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럼 지워버릴게요, 이번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커넥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F4를 눌러봅시다. 자, 폴리 기본에서, 폴리 기초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엣지를 선택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면이 전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자, 에디트 엣지 안에 보면 리무브라고 있죠. 이 리무브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근데 그냥 누르면, 자, 버텍스에 들어가 보면 점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리무브를 완전히 이 점들을 삭제하고 싶을 땐 컨트롤 리무브를 눌러주면 점도 함께 없어집니다. 자,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리무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여기에도 얘는 그냥 커넥터로 하나 나눠서 자, 붙였다가 Y축으로 자, 앱솔루트로 켜주고 Y축으로 30만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스냅을 끄고 자, 두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단축키를 눌렀는데 D를 눌러보면 찍고 자, 다시 D가 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치수가 나와요. 자, 스냅을 켜서 찍어주면 돼요. 자, 단축키 넣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얘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300이네요. 300.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해볼게요. 두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나요. Shift 누르고 자, 그래서 얘를 위쪽 저는 항상 이렇게 모델링해요. 여기를 잡고 아래쪽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앱솔루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얘가 해제되면 지금 이 축에 이 전체 그리드 상의 위치가 나와요. 얘를 체크하면 현재 위치. 자, 여기서 Y축으로 300 엔터 해주면 뒤쪽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죠. 재볼까요? 뒤로 찍고 자, 딱 30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철제 프레임을 얘로 브릿지로 연결할 텐데 자, 한 놈을 선택하고 꼭 한 놈을 선택해야 돼요. 자, 어터치해서 자, 뒤에 프레임 아이고 잘못 클릭했네. 자, 뒤에 프레임 선택. 자, Alt W 눌러서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만들었던 이 철제 프레임을 두 면 마주보는 면을 선택해서 브릿지. 자, 브릿지. 자, 얘도 브릿지. 자, 마주보는 면을 브릿지. 자, 여기에도 브릿지. 자, 이런 형태가 되네요. 다양한 모델링 방법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Shift 눌러서 카피해서 반대쪽에 복사. 자, 다시 한번 Shift를 눌러서 중앙에 하나 더 있네요. 복사. 자, 중간에 얘는 폴리에서 면을 선택해서 이 두 칸. 자, 이 두 면을 선택해서 이 면을 델리트. 자, 델리트 하게 되면 지금처럼 면이 빈다 그렇죠. 얘를 막아주는 방법은 얘도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볼더에서 엣지. 자, 이 볼더를 선택하게 되면 뚫린 엣지들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뚫린 면들의 엣지들, 선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가 평면상에 뚫린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에디터 볼드 안에 캡을 눌러주면 지금처럼 바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뚫리는 경우, 면이 없는 경우는 얘가 볼더로 선택은 되겠지만 캡으로 막아주면 한번 볼까요? 자, 캡으로 막아주는 경우 얘가 F3을 눌러서 볼게요. 지금 중간에 선이 없죠. 얘가 제대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면이 뚫리게 되어 있으면 자, 엣지에서 이 엣지랑 컨트롤 엣지 선택해서 브릿지. 자, 브릿지가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얘도 브릿지로 해도 돼요. 엣지 선택해서 브릿지. 자, 그거 말고도 자, 폴리에서 자, 그레이트라고 보이죠? 자, 스냅을 3으로 만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눌러주면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도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면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좀 높아졌네요. 다시 선택해서 얘를 Y축으로 F6이 Y축이라고 그랬죠. 자, 제일 위에 스냅을 선택해서 이 도면에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 스냅 맞추는 것도 폴리 기본 기초 수업에 있는데 자, 이 내가 맞추고 싶은 이 점, 자, 여기를 선택하는데 얘를 선택해서 자, 내가 맞추고 싶은 라인에 얘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스냅은 되도록이면 2.5로 두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선반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중간 선반 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지금 보니까 높이가 안 맞네. 자, 얘도 합쳐버릴게요. 반대편하고 터치해서 클릭해서 반대전 박스도 반대편 철제 프레임 또 복사했습니다. 얘도 Y축으로 해서 선반이 이 철제 프레임 아래에 들어가도록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얘도 내려가야 되겠네. 자, 여기엔 됐네요. 얘도 그럼 얘만 선택해서 얘도 Y축으로 좀 내려주도록 합니다. 됐다. 그렇죠. 자, 선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은 탑뷰에서 이렇게 끝까지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가구는 우리가 보통 높이가 20이에요. 20. 근데 지금 30 높이의 선반을 모델링 합니다. 자, 그리고 Y축으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처음 모델링 했던 이 선반 박스가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면 다시 에디터 폴리에서 점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저희는 사이즈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박스를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 선반에 안쪽에 LED 조명이 라인 LED 조명이 들어가져요. 자, 얘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면 좋겠지만 일단 대략 시각적으로 크게 이상 없을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꺼주고 폴리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처럼 퀵 슬라이스로 얘랑을 중간에 한번 이 프레임에 맞춰서 한번 나눠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도 한번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얘를 커넥터를 한번 주세요. 2개. 지금 정도 사이즈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한 90 정도. 오케이. 자, 반대편 또 선택해서 커넥터를 90. 자, 이번에 여기를 다 선택을 해서 자, 커넥터를 자, 4개를 나눠서 한 마이너스 50 정도. 오케이. 버텍스 선택해서 자, 아래쪽 얘를 F6 누르고 Y축으로 붙였다가 거리를 이미지처럼 30 정도 밀어 볼까요? 자, Y를 30 정도 지금처럼. 자, 다시 선택해서 Y축으로 붙였다가 마이너스 30 해주면 돼요. 자, 실제로도 이 거리도 뭐 정확하게 나눠주면 좋지만은 일단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다 선택해서 세트 아이디를 1번을 주세요. 자, 그리고 조명이 될 부분을 자, 선택해 줍니다. 자, 얘는 세트 아이디를 2번을 주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재질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 선반에 배치해 주세요. 자, 또 복사. 자, 그 위에 하나 더 모델링 해 주도록 합니다. 됐네요. 자, 다음 문짝이 있는 싱크대 형태의 장이 들어가지죠. 자, 얘 장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나 그려주세요. 자, 하이가 300이었다 그랬죠. 장 깊이가. 자, 그런데 300에 맞춰서 딱 붙여보면 지금 많이 튀어나오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버텍스에서 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앞쪽에 튀어나온 장을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위에 박스랑 딱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Y축으로 탑뷰에서 뒤쪽으로 25mm만큼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폴리 꺼주세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번에 여기에 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싱크대 저기 카운터 뒤에 그릴 때는 얘를 복사해서 했지만 지금은 문짝이 이 사이에만 들어간다. 이 사이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박스 형태로 바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있어서. 자, 문짝의 두께는 20mm로. 자, 폴리에 들어가서 자, 이 좌우 문 홈을 5mm를 줄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2.5만큼. 자, 위쪽은 이제 사람이 이제 손을 넣어서 문을 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0 정도로 넓힐게요. 자, 이쪽은 마이너스 5mm만큼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리고 탑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25를 밀었죠. 이 정도 붙여주면 뒤에 5mm 정도의 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선택해서 다시 Shift 복사. 오케이. 자, 여기에 딱 맞춰주고 중앙에 맞춰주고 X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됐네요. 자,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위쪽 이 위쪽 선반에 맞춰주면 정확하게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제일 위에 있는 얘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래쪽에 우리가 얘를 한번 그렸었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를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자, 높이가 안 맞는 건 폴리에서 얼마든지 점을 선택해서 높이는 재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Alt W 눌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스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4개가 일률적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자, 그럼 플랜을 하나 그려볼게요. 기본 플랜을 하나 그리는데 어떻게? 시그먼트를 완전히 빼버리고 얘만 처음부터 4개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눠줬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에디터 폴리에서 자, 우리가 카운터 뒤에 장 그렸듯이 세로로 이제 매지가 홈이 만들어질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챔퍼. 자, 챔퍼의 형태는 TRI로 바꿔주고, 자, 챔퍼는 2.5 정도 해주면 좌우 5mm가 벌어지죠. 그리고 시그먼트는 완전히 빼도록 합니다. 체크. 자, 그리고 면을 선택해서 얘랑은 델리트. 자, 그럼 제일 오른쪽은 2.5만 벌어졌기 때문에 X축으로 2.5를 한 번 더. 자, 얘는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5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쉘을 사용해서 이 문짝의 두께를 20mm를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탑뷰에서 얘 위치를 잡아주세요. 됐다. 그렇죠. 자, 얘도 다시 폴리를 줘도 되고 아니면 그전 폴리에서 해도 됩니다. 그전 폴리에서 아래쪽을 똑같이 한 20mm 정도의 여유를 주도록 할게요.
자, 됐네요. 자, 실제로는 얘를 뭐 재질을 저는 뭐 바로바로 모델링 할 때 넣지만은 재질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여기 박스 형태의 뚫린 장이 하나 더 있었네요. 자, 얘는 박스로 그릴게요. 박스로 그려서 하이가 그 전에 300이었죠. 깊이가 300. 자, 아니었구나. 깊이가 300보다는 이 얘 프레임을 먹고 가니까 실제로는 30 빼면 60 빼면 240이었네요. 얘가 240만큼 얘를 딱 넣어주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폴리에 가서 자, 앞에 면과 컨트롤 D의 면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인셋. 자, 안으로 면을 모아주는 기능이었어요. 얘가 20 해주면 되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뒷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자, 브릿지를 해주면 지금처럼 면이 뚫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선반 모델링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 모서리 부분에 엣지를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개인 PC가 사용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대로 사용하고요. 내가 사용이 조금 된다. 그런 친구들은 면을 조금 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챔퍼로 그냥 부드럽게 실제처럼 처리할 수도 있고요. 자, 앞에 두 번째는 이 장 만든 것처럼 모서리 부분만 살짝 면 치는 거죠. 면 치듯이 챔퍼를 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수업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 자, 코드로 변경하고, 자, 어마운트는 2mm를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시그먼트는 완전히 빼버리도록 할게요. 이 사이에. 자, 1이 들어가 있으면 또 나눠지죠. 완전히 빼고, 자, 나머지 옵션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 선반들도 그럼 챔퍼를 주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주도록 해볼게요. 자, 챔퍼의 쿼드, 어마운트 2 시그먼트를 완전히 빼주도록 합니다. 괜찮게 나와졌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전체를 또 주려고 그러면 좀 귀찮죠. 사용했던 챔퍼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다음 오브젝트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얘도 문자까지 따로 그렸었죠. 우리 둘, 셋, 4개 정상적으로 들어가졌네요. 자, 뒤에 장은 굳이 챔퍼를 안 줘도 되겠죠. 여기까지 주도록 할게요. 자, 평면에서 자, 뒤로 치수를 깊이를 재어보니까 300 나와지네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상판 여기서 모델링 해볼까요? 해서 보통 하이가 20이죠. 탑에서 그려서 위치가 조금 안 맞다 그랬죠.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많이 가지고 와야 되네. 차라리 여기서 그리는 게 낫겠네요. 자, 20으로 일단 모델링 하고, 자, 다음은 또 복사해서 카피. 실제 이제 안쪽에 이제 이 홈 부분인데, 얘를 그대로 줄여서 쓸게요. 280, 380, 360, 260에 360에 20을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처음 그렸던 위에 박스를 선택해서 Shift 복사. 자, 폴리에서 자, 엣지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앞쪽에 우리가 문을 그려야 됐었다 그렇죠. 자, 앞쪽을 선택해서 이게 앞쪽이가 이쪽이네. 이쪽. 자, 이쪽은 붙여주도록 합니다. 반대쪽은. 자, 여기에 문짝을 우리는 바로 그려서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위쪽에 있는 얘를 또 복사해서 걸레바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폴리 가서 좀 선택해서 내려주세요. 자, 도어를 플랜을 하나 그리고 시그먼트 빼고 하나, 둘, 셋, 4개다 그렇죠. 4개를 나눠줍니다. 5개를 해줘야지 하나, 둘, 셋, 4개가 나눠지네요. 자, 모디파이 가서 자, 플랜에 점을 선택해서 이 장
문짝 하나하나에 맞춰서 점을 이동합니다. 자, 우리가 챔퍼를 5mm를 줬었죠. 중간 쭉 선택해 줍니다. 챔퍼. 자, TRI 2.5. 시그먼트는 완전히 빼고 체크. 자, 면을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제일 위아래는 줄 필요 없었네요. 다시 점을 이용해서 그냥 맞춰 버릴게요. 자, 그리고 쉘을 사용해서 어마운트 20. 자, 그래서 Y축을 이동해서 탑뷰에서 얘를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앞서 우리 장은 5mm를 떨어뜨렸는데 얘도 5mm를 살짝 앞으로 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 장보다 약간 튀어나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얘를 좀 꺼내서 이 장과 맞춰 주도록 합니다. 라인을. 됐네요. 자, 그리고 손잡이 단순히 그냥 실린더 형태네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너무 간단한 형태네요. 자, 맥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를 측면에서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쭉. 자, X, F5 눌러서 그대로 움직여 보면 바로 와지죠.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첫 도면, 자, 얘를 축을 센터로 만들어 줍니다. 자, 중앙에 배치. 자,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고 300. 자, 반지름은 5로 갈게요. 자, 그리고 하이 시그먼트. 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하이 시그먼트는 불필요한 선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Shift 누르고 축은 되도록이면 센터로 Shift 눌러서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스냅을 켜서 이 위치죠. 그리고 X축으로도 대략적. 자, 하이는 30, 50, 50을 주도록 할게요. 됐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센터에 딱 넣어주면 정확하게 얘가 맞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대략 Shift 누르고 복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에 맞춰서 방금 복사한 얘가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 이 두 물체를 선택하고 축을 센터로 만들고 스냅 2.5를 켜서 얘를 X 화살표를 잡고 방금 그렸던 앞쪽 실린더에 딱 맞춰주면 지금처럼 복사를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Shift 누르고 손잡이 도면상의 위치에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 또 있네요. 자, 얘는 미리 넣어버릴까? 나중에 재질을 놓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울. 다음 포인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울도 2단짜리 옆에 살짝 프레임이 있는데 되게 간단한 형태다 그렇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리에서 박스를 거울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주세요. 두께는 보통 한 20 정도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간접 조명이 안쪽에 있긴 있는데 자, 그전 백세 이런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조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래, 실제로 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측면에 조명이 나오면 보기 싫겠죠. 그래, 최소한 얘 두께가 한 50 정도는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이 아닌 얘를 50까지 조금 두툼하게 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기 어딘가에 배치가 돼야 되겠네요. 자, 모디파이 가서 폴리에서 앞에 면 거울이 들어갈 면을 선택하고 인셋을 해줍니다. 자, 인셋 사이즈는 도면이 프론트 반대로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 캔슬하고 자, 이쪽 면을 선택해서 자, 인셋 40 정도 가도록 할게요. 40만큼 인셋.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10만큼 익스트루드. 자,
자, 다시 인셋을 10mm만큼만 인셋을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한 10mm 정도 체크. 됐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해당 면을 디터치 해주세요. 면을 떼내는 거죠. 자, 그리고 폴리 해제하고 디터치 된 면을 선택해 주세요. 자, 폴리곤을 선택하고 베벨을 줘서 보통 우리 거울에 모서리 면 쳐져 있죠. 그 면 처리를 일단 두께는 한 5, 그리고 모서리 면은 한 마이너스 3mm 정도만 살짝 탑뷰에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 자, 이런 식으로 면 치는 거예요. 5mm까지 가버릴게요. 5에 마이너스 5로 체크. 자, 얘가 처우에 우리가 거울이 될 면이고요. 자, 뒤쪽에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놓고 고정할 수 있는 뒷판을 하나 바로 모델링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셋을 100만큼 체크.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0만큼 한번 볼까요? 평면도에서 찍어볼까? D 50에 50이네. 얘는 150을 했었네. 인셋을. 자, 50에 50만큼만 가도록 할게요. 도면상에서 얘를 150을 제가 인셋을 했었네요. 자, 이 추후에 이제 수정이 필요하면은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선택해서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50mm 더 옮겨야 되겠죠. 자, 얘도 선택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50. 자, 폴리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이즈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치수로만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략 그려놓고 나중에 치수를 좀 자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울도 끝났네요. 거울도 나중에 재질을 놓고 조명도 놓고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이 선반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태가 박스 옆에도 장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파져 있네요. 얘를 그래 폴리로 한 번에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지금 사이즈에 맞도록 하나 그려주세요. 자, 아마 여기 높이 나와 있네. 자, D를 누르고 얘 높이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00. 자, 모디파이 가서 하이가 아까 그렸던 이 박스가 높이가 2400이네. 일단 얘에 대한 인면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좀 나와 있네요. 그럼 아까 그렸던 박스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자, 여기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로 얘를 회전을 좀 해주도록 합니다. 자, 회전할 때는 5도씩 회전할 수 있도록 얘를 꼭 활성화 시켜 주길 바랍니다. 자, 무브를 클릭하고 도면에 딱 맞춰 주세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도면상에 있기 때문에 퀵 슬라이스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자, 폴리에 가서 퀵. 자, 얘랑 자, 끝에까지 킥으로. 자, 얘도 킥으로. 얘도 킥으로. 얘도 킥으로 나눠주세요. 자, 위아래도 조명을 킥으로 나눠주도록 합니다. 자, 얘도 킥으로 그냥 다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자, 중앙 선반이 마감이 스텐 재질로 들어가져 있네요. 얘도 나중에 디터치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킥으로 모두 다 나눠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걸레바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를 올려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 지점이 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걸레바지를 빼먹었는데 지금은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 하이가 100만큼. 자, 모디파이 가서 걸레바지는 지금 현재 딱 맞게 그렸어요. 그래서 양쪽에 10mm씩 빼야 되니까 380. 얘는 08이 되면 되겠네. 1085.
높이는 그대로. 자, 그럼 5mm씩 이동해서 걸레바지를 넣어줬습니다. 자, 폴리에 가서 자, 이면을 선택하고 위에 장을 선택하고 선택. 자, 도면상에서 CAD 도면상에서 한번 볼까요? CAD 도면상에서 DI로 한번 찍어서 보도록 할게요. 300만큼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졌네요. 자, 맥스에서 재도 됩니다.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00.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뭐 디터치를 사용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ID 넘버를 쓰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전체 세트 ID는 1번. 얘랑 컨트롤 누르고 조명이 될 부분은 자, 컨트롤 누르고 자, 얘는 2번. 자, 스댄 재질. 얘는 엣지에 챔퍼를 하나 줄 걸 그랬네.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냥 얘는 3번.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다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는 우리가 앞쪽에 그려놓은 게 있죠. 걔도 재질을 놓고 나중에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얘도 이제 간접 조명이 앞서 우리가 저기에서 그렸던 것처럼 들어가지네요. 옆에 장에서 모델링 했듯이 자, 이 사이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엣지에서 선택, 자, 밑에도 선택. 자, 커넥트를 아까 나눠주세요. 몇 개? 다시. 자, 커넥트를 4개. 자, 마이너스 50만큼 우리가 그 전에 했었었죠. 얘가 자, 체크해 줍니다. 자, 여기서 잘 안 봐지네요. 자, 버텍스로 선택을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해서 얘를 조금 이동할게요. 자, X축으로 붙여서 마이너스 30. 자, 여기 찾을 수 있겠죠. 자, 선택해서 붙였다가 30만큼. 자, 이 조명이 되는 부분은 끝에를 끝부분 안 볼까요? 얘도 잘 안 보이네. 자, 얘만 아까 2번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볼게요. 자, 수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은 그냥 박스가 붙는데 이 붙은 박스 쪽이 좀 더 안쪽으로 매입해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 박스는 처음 여기에서 모델링 했던 형태의 모델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박스를 모델링 해서 자, 아까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모델링 해서 하나 넣어줍니다. 길이가 자, 이 부분의 길이가 D를 찍어서 전체 길이는 700에 자, D 랩을 켜서 깊이는 200이네요. 700에 200이네. 지금 이 박스가 얘가 200이 50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네. 그리고 700 기존 이 장보다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파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도 일단 두 개에서 일단 복사하고 자, 이 선반도 이 박스를 복사해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은 전체 길이에 맞도록 들어가지네요. 도면을 좀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볼까요? 자, 얘랑 이제 좀 우리가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자, 들어가서 자, 얘를 복사해서 배치해 줍니다. 자, 이 선반 자체는 지금 보니까 자, 이 간접 조명 이 통 요 부분이다,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선반이 들어가지고 보통 얘 이렇게 멀어진 경우는 제가 선택해서 Y축으로 스페이스를 보통 켜요. 스페이스를 딱 키면 얘가 자물쇠가 돼서 아무리 다른 걸 선택해도 선택이 안 되죠. 이 스페이스는 이 잠궈두는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선택해서 잠궈두고 Y축으로 얘를 여기 잡고 그대로 하나 Shift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반을 두 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얘가 안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위에 얘가 어떻게 Y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파져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얘도 뭐 킥으로 다 잘라버리죠. 뭐. 킥으로 가로 자르고 50mm만큼 팔 부분들을 킥으로 잘라줍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얘 컨트롤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0만큼 얘를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폴리에 가서 얘랑 우리 앞뒷면 아까 선택했었죠. 잘 안 봐지네 전체적으로. 자, 헷갈리면은 Alt Q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랑 인셋은 20만큼. 오케이. 자, 브릿지. 자, 뚫어 주도록 합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됐죠? 자, 얘가 도면상에도 20mm인가 한번 볼까? 자, DI에서 장 가구가 20이죠. 자, 밑에 박스는 뭐 다시 해도 되지만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재질을 놓고 밑에는 복사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를 일단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할 때 앵글을 항상 5도씩 회전을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장들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이 장의 위치는 반대. 자, 로테이트로 회전. 자, 얘도 스냅에 맞춰서 넣어 주세요. 자, 지금 모델링이 다 거의 반대로 돼 버렸네. 상관은 없는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얘네도 전체적으로도 센터에 들어갔나 확인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탑뷰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자, 축의 위치가 이상하죠. 자, 얘는 뭐냐면 지금처럼 다른 물체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노멀된 면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Alt로 빼주고 얘 위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움직여 볼게요. 뭐가 같이 선택이 됐죠. 컨트롤 Z. 자, Alt로 빼서 이런 거 잘 보고 배치를 해주세요. 자, 얘를 이쪽으로 선택을 해도 Alt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미러에서 이 거울 위치도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얘는 마지막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쪽에 있는 장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고, 자, 봅시다. 자, 두께는 여기서 한번 바로 찍어 볼게요. 자, 장 두께는 300. 뒷공간이 막히게 되겠네요. 100이 들어가서, 프레임에서 100이 들어가서 300짜리 장을 한번 모델링 하도록 합니다. 자, 장을 일률적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하나만 모델링 하면 되겠네요. 약간 장의 디자인이 다르다, 그렇죠? 얘는 문짝이 완전히 다 연결되어서 옆으로 생겨져 있는데 투시도상에서는 프레임이 나눠놨네요. 나누고 이 홈을 약간씩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얘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을 뭐 일률적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여기
홈이 벌어지는 쪽 때문에 좌우가 조금 작아질 거예요. 자, 플랜으로 처음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쪽 편에서 반대로 끊는 게 편하겠네요. 여기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자, 시그먼트는 일단은 완전히 빼주세요. 자, 그리고 에디터 폴리 들어갑니다. 자, 얘를 홈을 약간 벌린다 그랬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5만큼 이동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 디귿자 형태의 프레임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앞면을 선택해서 인셋을 30을 주세요. 오케이. 됐다 그렇죠. 지워버립시다 얘는. 자, 그리고 밑에 면은 지워버리고 점을 선택해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점을 Y축으로 붙여도 돼요. 또는 자, 아래쪽 점들을 선택하고, 자, 메이크 플래너에 보면 자, X, Y, Z, 자, 이런 식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얘를 수평을 만들어 줍니다. 자, 얘를 사용해서 이 점들을 정렬시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쉘을 300. 자, 그러면 큰 틀의 디귿자 형태의 장은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 장들은 제가 앞서 두께가 하이가 300. 처음부터 얘를 만들어 버릴게요. 조명을 탑에서 쭉 선택, 커넥트, 얘를 4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50을 해줬었어요. 체크. 자, 그래 점 선택해서, 자, 얘는 붙였다가 Y축으로 30만큼, 다시 선택해서 Y축으로 붙였다가 마이너스 30만큼. 자, 이 매트리얼 ID로 줬었죠. ID 전체 1번을 주고, 자, 아래쪽에 조명이 나오는 쪽을 2번을 주도록 하는데 양쪽에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자, 커넥트를 2개를 0을 주고, 아이고, 얘는 건드지 말고 얘를 지금처럼 이 정도 주도록 합니다. 90 정도 줄게요. 체크. 자, 그래서 모든 면을 선택해서 세트 아이디 1번, 자, 이 두 면을 선택해서 얘는 세트 아이디를 2번을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따로 그려도 되는데, 자, 이럴 때 이 폴리를 지우면 돼요. 자, 이 폴리를 지우니까 처음 그렸던 그 폴리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되죠. 이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하부 장 같은 경우는, 자, 문짝을 또 그려야 되죠. 얘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박스를 그려서 뒤쪽으로, 얘를 뒤쪽으로 25mm를 민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 하부는 자연스럽게 얘가 걸레바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박스가, 아이고, 우리가 5mm 밀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조금 이상이 됐다 그랬죠. 다시 선택해서 Alt Q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얘를 선택해서 폴리에서 점 선택, 우측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 우측이 우리 5mm 밀었던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못 늘리게 했네. F5를 누르고 얘를 X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렬시키도록 할게요. 자, 아이솔레이트를 해제하고. 자,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도면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 자, 걸레바지 높이가 얼마야? 자, 걸레바지가 지금 현재 50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남겨놓고 Alt Q를 누르고 볼게요. 얘도 플랜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복사해도 되고. 자, 폴리에서 점을 선택해서 Y축으로 얼마? 50만큼. 자, 손잡이 우리가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20만큼 얘를 옮겼었죠. 자, 커넥트 가서 중간에 하나 나눠주세요. 선택 또는 가로로 얘를 선택해 주세요. 챔퍼. 자, 코드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TRI 형태로 변경하고, 시그먼트는 0. 얘는 2.5로 가고 시그먼트는 0으로 해주세요. 체크.
자, 면으로 이면, 우측, 좌우면을 삭제. 그리고 우측은 2.5, 다시, 아이고, X축으로 2.5, 얘도 Y축으로 마이너스 2.5. 자, 쉘 해서 문짝의 두께는 20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딱 붙인 게 아니고 얘도 5mm를 살짝 띄워줬어요. 자, 그리고 얘를 해제해서 다시 형태를 확인합니다. VR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거의 홈이 없이 모델링 되어 있네요. 자, 그럼 20mm 띄었던 부분은 선택을 해서 폴리에서 다시 위에 붙였다가 이 라인에 붙였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5mm만큼 해서 홈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자, 끝에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됐네요. 자, 그럼 얘 두 개만 컨트롤 선택해서 Alt Q를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중간에 얘를 복사. X축으로 5mm만큼 이동. 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로 딱 얘를 잠궈주고 왼쪽 이 지점에 스냅을 걸어서 복사를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Alt W 확인해 볼게요. 자, 복사한 얘는 어때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 안 맞죠? 자, 선택해서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이 마이너스 5mm만큼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 얘는 중간은 마이너스 2.5.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얘를 선택해서 축은 항상 센터. 약간 얘가 밀렸죠, 이 문짝이. X 화살표 잡고 맞추고 싶은 쪽에 맞춰주면 얘가 센터에 정확하게 점을 이동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Hide All 해서 전체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됐네요. 자, 그럼 방금 이 장을 선택해서 그래. 자, 이 장을 선택해서 얘를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 위치네요. 정확하게 배치가 되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뒤쪽에 이제 얘를 좀 막아줘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엔터키의 갈로 표시가 확대 축소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2400이었나? 2600 만큼 올려서 이 틈을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폴리에 가서 점을 선택해서 뒤쪽, 이 뒤쪽도 창틀까지 얘를 완전히 막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Y축으로 이동해서 다시 선택해서 Y축으로 완전히 얘가 막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퀵 슬라이스로 얘를 자르고, 자, 요 면만, 제일 위에 면만 익스트루드 300을 해주도록 할게요. 300 더 나와야 되겠네요. 얘가 딱 맞으려면. 자, 그대로 Y축으로 움직여서 무브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그렸던 장을 선택하고 Alt Q를 눌러 봅시다. 자, 이 챔퍼에 관한 문제다 그렇죠. 자, 얘도 다시 한번 챔퍼를 주고 쿼드 형태로 마운트 2를 줬었죠. 지금은 또 완전히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이 선반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 망치 그림에 가면 자, 콜랩스라고 있어요. 콜랩스. 자, 콜랩스 셀렉티드 해주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물체들을 한 번에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폴리 형태로. 자, 그래서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에 폴리로 변환하면 자, 지금처럼 떨어져 있던 얘는 하나로 합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매테리얼 자, 그 전에 제가 이 매테리얼 넘버를 세트 아이디 번호를 안 줬네요. 자, 선택해서 전체 다시 1번 주고, 자, 얘 아래쪽 얘도 아래쪽 면이 선택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자, 탑에서 봤을 때 빠져야 되겠죠. 어느 부분? 자, 이 부분들.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들을 빼주면 지금처럼 조명에 들어갈 면들만 선택이 됩니다. 얘를 세트 ID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챔퍼가 좀 편해요. 챔퍼를 코드 형태로 2. 자, 시그먼트를 시그먼트를 0으로 가도록 합니다. 약간 모서리 못깎기의 형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우클릭 언하이드 올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계단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면도에서 높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200이고 전체 높이는 400대네요. 자, 200에 400. 자, 그러면 낮은 것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도면이 지금 표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대고 그리면 되겠네요. 뒤쪽은 약간 잘못됐네요. 자, 일단 요렇게. 자, 현재처럼 모델링을 해줍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자, 지금 처음 찍었던 이 점은 없어도 되겠네요. 자, 점에 들어가서 델리트. 얘도 뭐 모델링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냥 아웃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 그래서 라인에서 모델링 하고 스플라인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20만큼. 자, 안쪽으로 그대로 연결되죠. 자, 끄고 얘를 폴리를 한번 줘서 얘를 한번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사이점. 연결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익스트루드만 써도 되는데 일단 수업 시간에는 연결시켜 주도록. 자, 커넥트로 커넥트. 자, 여기도 자, 커넥트. 자, 얘도 필요하면 단축키로 만들어서도 쓰셔도 돼요. 자, 여기도 커넥트. 됐다. 그렇죠. 자, 얘를 자, 쉐를 200을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계단. 자, 여기 계단은 도면의 형태처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끊고 자, 아웃라인을 동일하게 20만큼 반대로 컨트롤 Z하고 마이너스 20만큼. 얘도 에디트 폴리에서 이 점을 선택해서 자, 커넥트 여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커넥트. 자, 쉘이 200. 얘가 200이고 뒤에 게 400이었죠. 자, 뒤에 폴리가 400 됐네요. 자, 얘도 두 개만 선택하고 Alt Q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틀 안에 이제 판이 들어가지면 돼요. 자, 박스를 그려주세요. 높이가 195 정도로 400이었으니까 395 정도로 박스를 하나 그리고 폴리에서 해당 면을 익스트루드. 자, 요면도 익스트루드. 여기도 박스를 하나 그려서 높이를 아까 200이었으니까 195만큼만 폴리에 가서 익스트루드. 자, 대략 하고 다시 움직이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를 대략 해주고 자, X축으로 다시 점을 켜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언하이드 올 해볼게요. 얘만 선택해서 Alt Q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모델링은 이제 다 됐고요. 여기에 있는 T테이블 한번 모델링을 해서 이번 시간에 T테이블까지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테이블을 박스를 여기 좀 들어가니까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박스 하나 그려서 900에 450 하이는 20으로 갈게요. 일반 상판 두께 우리 20이라고 했죠. 얘는 Alt Q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얘도 하부 쪽에 이제 철제 이제 프레임 형태의 모델링이다 그렇죠. 우리 앞쪽에서 한번 해봤다. 그렇죠.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두께가 얘는 20으로 할게요. 20에 자, 높이는 300으로 할게요. 됐네요. 자, 그리고 위쪽만 나눠지면 돼요. 그래서 폴리에서 하나를 커넥트 해주세요. 그리고 Y축으로 붙였다가 Y축으로 다시 마이너스 20으로. 자, 이번에 얘를 복사할 때 일단 복사하기 전에 얘를 위치부터 잡자. 자, 이 위치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복사할 때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얘가 위치가 잠깐만요. 자, 상판을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얘를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2021 버전은 컨트롤 Shift를 같이 눌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개 같이 선택해서 Shift를 눌러서 지금 현재는 좀 가깝게 배치해 주세요. 브릿지하고 얘를 연결할게요. F4 누르고 얘네들끼리 브릿지 선택, 브릿지 선택, 브릿지. 얘도 선택, 브릿지를 해주세요. 됐네요. 자, 얘도 챔퍼 한번 줄까요? 챔퍼를 코드로 변경해주고 어마운트를 2. 자, 지금부터 빼고 1만 주도록 할게요. 어마운트 1만. 자, 그럼 모서리를 좀 더 이렇게 면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챔퍼 전에 다시 폴리에 들어가서 자, 미리 보기는 꺼주세요. 챔퍼 때문에 우리가 스냅을 걸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X축으로 움직여서 배치. 얘도 Y축으로 얘를 배치해 줍니다. 됐네요. 다시 챔퍼를 주도록 할게요. 밑에 간단하게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받침대가 하나 있네. 얘도 한번 그릴게요. 간단하게 실린더로. 이쯤이네, 이쯤. 자, 하이는 한 5mm 정도? 5mm 정도 해주도록 할게요. 5mm 정도 하고, 아이고. 자, 모디파이 가서, 반지름은 10을 하도록 할게요. 10. 됐네요. 자, 폴리에 가서, 윗면만, 드래그 선택해 줍니다. 윗면만. 옆으로 빼서 한번 볼까요? 자, 윗면만 인셋.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얘도 한 5mm 정도. 자, 면이 익스트루드 되면은 지금처럼 얘 스무싱 그룹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엘리먼트에서 모드 선택해서 폴리곤 스무싱을 오토 스무스로 주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냅을 켜서 얘를 X축, Y축으로 정확하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를 하부 쪽에 5mm 조금 높아 보이는데 좀 내리도록 할게요. 얘 선택해서 Y축으로 마이너스 2mm만 내려버리도록 합니다. 자, 선택해서 그대로 복사. 자, 그 위에 테이블 상판에도 챔퍼를 그대로 당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렇죠. 얘를 1로 2가 조금 두꺼워 보이는데 2로 한번 가볼까요? 상판은 2로 가도록 할게요. 철제 프레임은 1로 가고. 자, 그럼 아까 그렸던 이 받침대도 동일하게 복사. 자, 두 개 같이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그대로 복사해서 이 위치에 넣어 주도록 합니다. 다 됐네요. 자, Unhide All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에 상판 선택해서 Alt Q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남아버리죠. 그래서 복잡한 경우에 이렇게 얘를 정확하게 배치해서 넣기가 좀 더 편합니다. 해제해주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뷰 투시가 좀 높게 잡혀 있어서 실내를 보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자, 그럴 때는 돋보기 표시 밑에 보면 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죠. 줌 표시가. 얘를 쭉 내려서 힐을 다시 확대해 보면 지금처럼 투시가 더 잡히게 돼요. 자, 보세요. 그렇죠. 전체적인 이 투시를 조절해서 공간을 실내에서 이 카메라가 보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모델링을 다 끝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얘네들은 저희가 이제 다 소스로
넣을 부분이고, 자, 얘도 소스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는 집기류는 여기까지네요. 다음은 바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랜을 현재 바닥은 단순히 그냥 플랜만 하나 깔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에 맞도록 플랜을 하나 설치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간 내에서 바닥을 모델링 할 때는 바닥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면이 되도록이면 폴리 형태의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Shift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닥면에 맞춰서 어떤 형태를 그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벽체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작은 바닥에서부터 플랜을 사용해서 면을 만들어 나가시게 모델링으로 바닥을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모델링했던 바닥이 그대로 카피 Y축으로 미러가 되어서 대부분 천정으로도 이 면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면 되고요. 일단 현재 지금 이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 매지 부분을 재질로 넣은 게 아니라 모델링으로 했어요. 얘도 지금 재질이 아니라 재질로 매지가 표현된 것이 아니라 모델링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닥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바닥면은 우리가 바닥 매지면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된 이 바닥에서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바닥을 선택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그 위치 그대로 하나 복사가 돼요. 자, 오브젝트는 카피를 선택하고 오케이. 자, Alt Q를 눌러버릴까요? 자, 그럼 실제로는 바닥이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복사된 이 바닥으로 우리는 타일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플러그인을 하나 깔았었는데 플로어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자, 얘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바닥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자, 얘의 형태는 스탠다드 형태와 헤린본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는 스탠다드 형태. 자, 그리고 사이즈는 600에 맥스, 윗 사이즈도 600. 자, 그리고 민 오브셋이 얘를 랜덤하게 틀어주는 건데 0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얘 홈이 0.2를 올려줍니다. 20으로 올리면 홈이 되게 넓어지죠. 한 5mm 정도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하이에 보면 얘가 자, 잘 보이나요? 이거예요. 하이가 좀 10 정도 줘서 한번 볼게요. 자, 높이를 10으로 가는데 베벨 이 면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그 수치를 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베벨은 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벨은 끄고 높이만 타일이라 그래서 얘를 높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 정도만 줘버리면 살짝 턱이 생기면서 얘를 타일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타일이 매지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치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unhide all 해주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바닥이 될 거예요. 다음. 자, 얘도 선택. 자, 얘랑 계단이 있는 부분 두 오브젝트 선택하고 Alt Q. 자,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 이렇게 입체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면들은 델리트해서 지워주세요. 자, 실제로는 얘는 윗면만 있으면 되죠. 이 윗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결이 이쪽으로 한쪽 결로 했었네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선택해서 자, 모디파이에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스탠다드 형태고 길이는 보통 한 900 정도. 자, 넓이는 100 정도로 갈까요? 자, 매지는 얘는 홈을 주지 않도록 할게요. 대신에 얘를 1을 주고 1을 줘서 마루 자체에 홈을 살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민 오브셋을 한 20 정도 줘서 얘가 좀 랜덤하게 이런 마루의 형태의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가도록 합니다. 됐네요. 자, 얘를 그대로 아래쪽 면에 끌어서 넣어주면 처음 넣었던 그 설정 그대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우클릭하고 Unhide All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하면서 재질을 바로바로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 뭐 모델링을 하면서 재질을 넣어주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모델링을 다 하고 재질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복사되는 이 오브젝트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델링 하면서 재질을 직접 넣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 가구의 모서리 지점들을 지금 얘는 지금 일단 각지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챔퍼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2. 얘는 1만 주도록 할게요. 챔퍼를 조금 작게. 이 부분에 빠졌네요. 여기도 드래그해서 챔퍼. 자, 반대쪽 이 블랙 프레임에도 챔퍼를 주도록 합니다. 자, 이 가구에도 얘네들도 옆에 우리가 썼던 이 챔퍼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밑에 뒷장도 그렇고, 자, 문짝도 챔퍼로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 모서리 지점들이 너무 가구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가구들은 모서리 처리를 조금 해주는 편이 좋아요. 지난번 카운터는 빠졌네요. 자, 지난번 카운터에도 챔퍼를 줘서, 자, 쿼드 형태로 얘는 한 5 정도 줄게요. 그리고 텐션을 0.5를 주고 시그먼트를 한 3개 정도. 자, 그리고 스무싱 아웃풋을 챔퍼 원리로 변경을 해서 챔퍼 되는 부분만 얘가 부드러워지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 싱크대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도 빠져 있네요. 자, 얘도 앞서 그렸던 얘로 인조 대리석 부분에 챔퍼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싱크 문짝도 챔퍼. 자, 이 선반에도 챔퍼를 한번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모서리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재질과 조명 카메라, 포토샵 리터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